자, 이번 시간에는 그 항공역학에서 나오는 그러면 이제 공기력이 어떤 것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유체학, 항공역학 자체는 유체학이에요. 그 가운데 자, 우리는 미지수가 뭐뭐 있냐면 자, 압력이라는 변수가 있고 밀도가 있고 온도가 있고 그 다음에 속도가 있고 자, P로 T는 연력학적인 변수죠. 연력학적인 변수.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지배식들을 유도하게 되는데, 우리 저기 나비스톡스케이션, 또 에너지 보존식, 그때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가정에 맞춰서 지배식을 만들게 됩니다. 그 가운데 힘에 영향을 주는 것은 뭐냐면, 자, 마찰력하고 압력하고, 힘에 영향을 주는 거는 마찰력하고 압력하고. 자, 압력은 항상 면에 수직하게 힘을 미치고, 그 다음에 전단력은 항상 그 표면에 수평하게 미치느니, 자, 그거를 이제 생각하고 있으면 되죠. 그 다음에 에서 이제 우리가 이쪽까지 저 항공력까지 하는 거는 이제 유동의 흐름, 스트림라인에서 공부하고, 뭐 표면에 미치는 힘은 힘에 의해서 모멘트가 발생하죠. 힘이라는 거는 그 작용점, 힘도 작용점이 물론 있죠. 작용점이 있고, 모멘트 그러면 또 그 이것도 작용의 기준점, 힘은 어디에 힘을 주는 거고, 작용점이고, 우리가 모멘트라는 거는 어디를 기준으로 할 거냐. 자, 우리는 주로 에어포일의 리딩 이지를 기준으로 그 모멘트를 계산하거나 또는 무게중심을 중심으로 모멘트를 계산하거나. 그런데 이제 실제 비행할 때는 이게 항상 무게중심을 중심으로 모멘트가 먹히면은 이게 회전이 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항상 모멘트는 기준점이 있는 거예요. 기준점. 힘이라는 거는 어디에 작용한다는 작용점이 있는 거고요. 자, 해서 우리가 이제 힘은 뭐뭐 있냐면 리프트, 트랙, 모멘트,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센터 오브 프레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자, 힘과 모멘트는 어떻게 되냐면 기본 하중은 일단 여기 그림에서처럼 항상 압력은 표면에 수직하게 노멀 포스, 그 다음에 전단력은 항상 탄젠트하게. 근데 전단력이라는 거는 전부 점성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 자, 압력은 수직력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요. 우리는 근데 힘을 따질 때 어떻게 되죠? 이게 비행 방향이 이렇다 그러면 이거를 양력이라 그러고 여기를 양력이라 그러죠. 이거를 저항이라 그러고 여기가 저 수평하게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보면은 자, 압력 성분을 보면 이쪽 성분 저항에 해당하는 성분이 있고, 자, 이쪽에는 양력 성분이 있고 반대방향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전단력은 또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해서 저항 성분이 있고 이쪽으로 해서 양력 성분이 있고, 우리가 양력이나 저항이라고 표시한다 해서 한꺼번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압력과 전단력을 삥 돌아서 적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S를 따라서 적분을 해준다. 여기서처럼 이제 저기 한 단면이니까 선적분처럼 보이는데 선적분이 아니고 면적적분이죠. 이렇게 에어포일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쭉 해서 이 면에 미치는 어떤 힘이죠. 우리가 선적분할 때는 어떻게 되죠? 선적분할 때는 이쪽 방향이면 이쪽 방향으로 T 소음자 S 해서 적분을 하죠. S에서 적분하고 면적 적분할 때는 여기 노멀 방향에 해서 T에서 대문자 S 해서 적분하죠. 이렇게. 자, 우리 이제 그 산적분이냐 면적적분이냐 일단 이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에어포일 단면에서 어떤 힘을 적분한다 그러면 이 면적적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분을 어떻게 하느냐는 이제 우리 이제 저기 수학 시간에 일부 다음에 계속 공부할 거예요. 그 파트를 이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기본적인 하중은 압력과 전단력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적분을 해서 궁극적으로 나오는 힘이 뭐였냐? 자, 아까 압력과 전단력을 해보자면 이렇게 R이라는 총합해진 여기에 작용점이라는 거는 매 전단력, 압력, 전단력 여기서 삥 돌아서
삥 돌아서 한 점으로 서메이션 해놓은 거예요. 한 점으로 서메이션. 자, 어느 기준 작용점이 사실은 작용점이 자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를 작용점이라고 했는데 여기를 기준으로 작용점 이거 모멘트의 작용점이 모멘트는 어떤 그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 했죠. 그 기준이 그냥 한 점을 잡아서 여기에 힘이 미치고 여기에 모멘트가 미치고 사실은 근데 이거는 전부 이 면을 따라서 있는 뭐 압력과 전단력을 다 여기에 이제 작용점이죠. 각 파트별 작용점 그거를 전부 서메이션 해놓으면 이렇게 된다 그죠?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프리스트림 V 인피니트를 가면 이제 우측에 이제 여기처럼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자, 우리는 비행 방향에 대해서 노멀한 거를 비행기를 뜨게 해준 거를 양력이라 그러고 이거를 방해하는 거를 저항이라 그러고 자, 그 다음에 그 코드 랭스를 따라서 이거를 엑셀 포스라 그러고 이거를 노멀 포스라 그러고 자, 표현하는 방법은 틀려도 자, 궁극적인 힘은 뭐냐면 R이라는 힘이다. R이라는 힘. 두 개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자, 받은 각을 알파라 그러면 자, 수직 성분을 뭐 양력이라 그러고 수평 성분을 비행 방향에 대해서 저항이라 그러고 자, 노멀 성분을 뭐 그 노멀 성분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엑셀 포스라 그러고 엑셀 포스라 그러고 보통 아음속기에서 쓸 때는 리프트하고 드래그를 써요. 리프트하고 드래그를 쓰고 초음속기에서 쓸 때는 노멀 포스를 써요. 노멀 포스를 서로 변환 그 쓰이는 그 다루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틀려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나중에 그 앵그로버틱에 대해서 변환이나 이런 게 쉽다. 해서 초음속에서는 노멀 포스, 엑셀 포스를 씁니다. 왜냐하면 초음속에서는 앞에 충격파가 아주 중요한데 충격파의 방향하고 충격파 방향의 노멀한 방향 성분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뭐 아음속에서는 그냥 저기 어느 걸 써도 좋은데 여기에 충격파가 이렇게 발생한 거를 계산하려면 이게 이제 노멀 성분으로 표현한 게 훨씬 쉽다. 그죠? 그러면 두 개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개의 관계는 자, 여기서처럼 아래처럼 이렇게 됩니다. 양력은 노멀 포스의 코사인 알파에 엑셀 포스의 사인 알파에 자, 여기서 이 그림에서 바로 보면 돼요. 자, 양력 성분을 하려면 노멀 성분이 어떻게 돼요? 노멀 성분의 코사인 성분. 알파가 여기는 받은 각이 알파하면 여기가 알파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성분에 해당하죠. 코사인 성분이고. 자, 그 다음에 n에다가 자 n하고 다른다는 게 a 값이죠. 엑셀 포스에 해당하는 거는 이 리프트 방향으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반대쪽으로 작용하고 있잖아요. 반대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제가 마우스만 움직이면 이게 금이 안 거서지죠. 자, 반대 방향으로 이만한 힘이 작용하는 거죠. 반대 방향으로. 자, 이 그림 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림 보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벡터 표기하는 거는 내가 저쪽 그 3차 시에 그 벡터 변환하는 그 저기 수학 시간에 했던 우리 수학 시간에 할 내용을 별도로 그 동영상이 있어요. 유튜브에 그거를 제가 링크를 해놓을 테니까 관심 있는 분은 그걸 한번 보셔야 되는데 거기 3차 시에는 저기 출석 체크는 안 합니다. 출석 체크는 안 하고 여기 일단 설명을 자세히 들으시면은 자 리프트 방향은 노멀 성분의 코사인 성분이 이쪽에서 이렇게 가니까 코사인 성분이죠. 엑셀 성분의 여기 엑셀 성분이죠. 엑셀 성분은 이쪽 방향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해놓은 엑셀 성분에 봤더니 리프트 반대쪽으로 마이너스 A 사인 세타. 그래서 또 n의 코사인 알파가 마이너스 A 사인 세타. 자, 드래그는 어떻게 되겠어요? 드래그는 여기 보니까 여기 n의 사인 성분 플러스고 n의 사인 이쪽으로 사인 알파죠. 사인 알파 성분이 플러스고 자, n의 그 다음에 저기 A의 코사인 알파 성분이죠. 이쪽 성분이 여기까지 온 코사인 알파. 이 성분하고 자, 노멀 포스의 자, 이쪽이 사인 알파니까
이쪽 성분에 해당하는 거죠. 두 개를 합해놓은 게 트릭이다 이거죠. 그래서 n 사인 알파 플러스 a 코사인 알파 이 그림을 놓고 그냥 바로 이렇게 좌표 변환을 해도 되고요. 실제는 이제 R이라는 벡터표에 의해서 좌표축 변환에 의해서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일단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추가적인 사실은 좌표 변환이 여기만 필요한 게 아니라 뒤쪽에도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저기 3차시에 올려놓은 내용들을 가끔 이제 수학 관련된 거를 3차시에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면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보시면 다음에 이해가 훨씬 쉽다 이거죠. 훨씬 쉽다. 자, 그러면 이제 표면 전체 적분은 어떻게 하느냐? 처럼 이렇게 좌표축의 코드라인 따라서 쪼르르 뭐 각 위치에 따라서 압력값 이렇게 전단력값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삥 돌아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헷갈리고 여기서 이제 항상 뭐든지 뭐를 표시할 때는 그 플러스 방향이 여기도 곡면이 이렇게 증가하는 방향의 P를 이렇게 잡는 거예요. P를. 뭐 P의 이쪽 성분은 뭐 저항 성분이고 이쪽 성분은 뭐 양력 성분이고 당연히 마이너스 쪽이죠. 왜냐하면 뭐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거는 플러스 성분이고 전단력을 열주면 어떻게 돼요? 전단력이 이렇게 쭉 꽂아주면은 이게 양력 성분이고 이게 저항 성분이고 그래서 여기서처럼 P 그 다음에 전단력 타워에서 노멀 성분, 액실 성분 이걸 구태여 또 뭐 함수 넣어갖고 직접 적분해고 보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개념이 이렇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삥 들어서 적분해야죠. 삥 들어서 전체 적분하고 삥 들어서 전체 적분하고. 그러면 어디에 이게 작용하느냐? 전체 합에만 낫지 어디가 작용하는지 모르니까 기준점을 잡아서 자, 모멘트를 계산해야 되는 거죠. 모멘트를 계산하면 어디에 이렇게 작용한다. 하나로 묶어놓으면 모멘트라는 거는 모멘트가 0인 점을 찾아서 하면은 여기에 작용점이 된다. 자, 좀 이따 이제 XCP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공부할 계획이에요. 빙 들어서 접근해주면 여기 복잡하게 뭐 리딩이지를 기준해서 우리가 모멘트를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뭐 모멘트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멘트를 계산하면 여기에서 이쪽 양력 성분은 여기 모멘트 암의 x가 되는 거죠. x가 되고 여기 양력 성분이고 그 다음에 전단력 성분은 이렇게 되는 거죠. 전단력 성분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모멘트 계산할 때 항상 피치 업 방향을 플러스로 하죠. 피치 업 방향을 플러스. 근데 이제 일반 유체역학이나 다른 거 할 때는 반시계 방향 이렇게 세타 우리가 잡잖아요. 좌표 쪽에서 세타 방향을 이렇게 잡으니까 항상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인데 우리 항공역학에서는 자, 항공역학이 아니라 항공 분야에서는 이쪽으로 비행하고 있으니까 피치업 방향이 항상 플러스가 되도록 방향을 설정해 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수식이 있지만 여기까지 전부 유도해서 계획은 아니고 이런 개념으로 그 양력과 모멘트와 저항을 계산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섹션은 이제 그러면 이제 이 값을 가지고 힘과 모멘트를 구했어요. 자, 양력도 구하고 저항도 구하고 그러면 이제 그 값을 그대로 쓰냐 하면 그게 아니고 무차원화 시켜서 써야 우리는 이제 베르니 이퀘이션을 배웠는데 뭐 베르니 이퀘이션에 보면은 여기 P 플러스 2분의 1로 V 제곱은 뭐 일정하다 하는 게 베르니 이퀘이션이잖아요. 그러면 Q를 동합이라고 그러고 앞에 P를 정합이라고 그러죠. 정합이. 물론 이 무차원화 시키는 거는 뒤에 가서 다시 공부하지만 우리가 이제 저기 항공역학에서 나오는 중요한 변수들에 대해서 이 섹션에서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양력계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때는 동합에다가 면적을 나눠준 거. 여기가 아직 이제 어떻게 해서 나눠줘야 이게 무차원이 되는지는 뒤쪽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는 그 이게 힘이 뭐 양력은 힘으로 나타나죠. 힘으로 나타나는 거죠. 힘으로 나타나니까 몇 뉴턴 거기에 자 단위 면적당 그 다음에 통합해서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 CD는 뭐 드래그를
뭐 동합 나누기 S다. 다시 무차원 계수가 있으면 힘을 찾으려면 어떻게 돼요? D를 찾으려면 CD에다가 아래값 곱해줘야 돼요. 무차원 계수 CD에다가 QS를 곱해줘야 우리가 실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 힘. 우리 이제 비행 방정식에 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궤도를 계산해야겠다. 이렇게 뭐 발사체를 발사하는데 궤도를 계산해야겠다. 그러면 공력 데이터로 주어지는 거는 CD, CL이 주어지는 거고 실제 비행 궤도를 따질 때는 차원 있는 값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다 곱해주는 거죠. 곱해주는 거예요. 추력도 추력 계수가 주어지면 그걸 다시 항상 그 무차원화된 계수를 곱해서 계산한다. 노멀 쓸 때도 마찬가지죠. CN을 노멀 스를 QS로 나눈다. 자, 엑셀 버스는 거기도 맞다. 엑셀 버스를 QS로 나눈다. 모멘트는 어떻게 되죠? 모멘트 암이 한 차원이 더 있죠. 길이 L 또는 이제 에어표를 따지면 코드 랭스를 곱해준다. 이렇게. 자, 2D일 때는 어떻게 되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2D일 때는 2D의 정의가 뭐죠? 2D 정의는 스팸 방향으로 무한하다. 이쪽으로. 스팸 방향으로 무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팸 방향으로 무한하다. 근데 무한한 거를 그냥 길이 면적으로 쪼록 나누면 단위 길이가 되는 거예요. 단위 길이로 나눠주면 단위 길이 1에 대해서 그러니까 차원이 메타면 1m에 대해서 그러니까 면적은 어떻게 되냐면 면적은 코드 랭스 곱하기 자 1이 되는 거죠. 코드 랭스 곱하기 1. 그래서 항상 자, 여기 CL은 QC분의 L 다시. 그래서 2차원일 때는 L 다시라고 표시해요. 이렇게 다시라고. 그러면 단위 폭당의 양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단위 폭당. 길이가 스팸 방향이 1이다. 그래서 뭐 QC로 나누고 여기는 QC 제곱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소문자 쓰고 첨자도 소문자 쓰고 2차원일 때는 첨자도 소문자 쓰고 그 계수도 소문자 쓰고 저기 양력이나 저항할 때는 다시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압력 계수는 여기 이제 Q분의 뭐 동합분의 정합이죠. 근데 이제 Q분의 P라고 할 수도 있고 P 마이너스 P 인피니티 됐다고. 왜냐하면 항상 이제 무차원 계수이기 때문에 이 기준값 P 인피니티를 다 빼주면 전체를 0을 기준으로 해서 저 프리스트림 기준으로 해서 0보다 크냐 작냐를 표시하는 거고. 뭐 때에 따라서 Q 인피니티 때문에 P 그냥 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저항계수 CF는 Q에다가 저 Q분의 전단 내기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무차원 변수로 변환하면 아까 양력 계수 그다음에 양력 그다음에 저항 이거를 무차원 계수로 전부 여기 이제 뭐 코드 랭스로 무차원화 시키고 해서 쭉 뭐 같은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유도해서 할 필요는 없고 아까 L은 니꼬르 N 코사인 알파 L은 니꼬르 N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그 엑셀 버스의 사인 알파였는데 QS로 다 똑같이 나눠주면 앞에 계수가 되고 이 코사인 사인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무차원 계수 간의 관계는 이렇게 된다. 알파가 받은 알파가 적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알파가 적다면 코사인 알파는 1이고 사인 알파는 알파인데 그건 뭐 적으니까 무시해서 뭐 노멀 포스하고 뭐 리프트 값하고 같고 그 엑셀 포스하고 저항값하고 같고 같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는 이제 암속을 다루기 때문에 CLCD만 다뤄요. CLCD만 다루는데 이제 그 엑셀 포스하고 노멀 포스로 표현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야 되겠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샘플이 하나 있어요. 여기는 이제 초음속 유동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하는 건데 이제 우리는 충격파는 배우지 않았지만 저건 초음속 유동에서 초음속 에어포일 같은 경우는 아음속 에어포일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부드럽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웨지식으로 되어 있어요. 웨지식으로 또 얇고 그러면 이 뒤쪽 압력은 충격파를 지나면 일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녀석처럼이 일정한 값이 여기도 하면도 일정한 값이고 따라서 양력이나 저항이나 이런 걸 계산하기가 쉽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점성력이 어찌됐든 이렇게 되면 이런 에어포일, 아음속 에어포일일 때는 이 분포가 틀리지만 여기는 상수니까 어떻게 돼요? 상수니까 이가 곱하기 면적의 전체 이값의 이쪽 코사인 성분, 사인 성분에서 양력 정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 있다, 그죠? 쉽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전단력도 마찬가지. 전단력은 이제 여기 분포가 이제 틀려지겠죠. 전단력은 풀려지는데 압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예제를 쪼로 이렇게 표시해놨는데 이게 이렇게 계산한다는 것, 그러니까 각으로만 그냥 환산해서 아까 있던 수식으로 대입해서 계산한다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표시할 때 양력과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양력과 여기는 이제 코드링스로 돼 있는 노멀 포스와 엑셀 포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또는 이제 우리 파동각이 적다는 가정하에 양력과 그 저항계수. 그 다음에 우리는 상당히 기준점을 리딩 이지에서 모멘트 계수. 근데 이제 여기 동시에 이렇게 표시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여기 가로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니 가로하고 자 실제 어떤 힘의 합력을 구했더니 이 점에 작용하더라. XCP라는 게 센터 오브 프레셔예요. 센터 오브 프레셔 그러면 이게 압력 중심점 모멘트가 0인점 뭐가 됐든지 여기에 힘이 이렇게 작용하면 여기에는 모멘트가 없죠. 자, 여기에 작용하는 모멘트는 어떻게 돼요? 여기 곱하기 이렇게. 그래서 M 리딩 이지는 우리는 이 방향을 플러스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XCP의 N 다시가 되죠. 곧 XCP는 센터 오브 프레셔는 노멀 페이스분의 모멘트 물론 마이너스 4를 붙여서 계산을 한다. 물론 이제 부호가 항상 피치 업 방향이 저기 플러스가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힘을 표시하는 방법이 이 아래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자, XCP를 기준으로 표시한다. 그러니까 XCP 처음에 표시하면 또는 리딩 이지를 기준으로 표시한다. 아까 여기 가로를 치는 이유가 여기 다른 점에다 표시하면 각각 다른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이 모멘트가 있고 여기에 힘이 작용하고 그러니까 이쪽 모멘트 주면서 이 힘 주면 이미 발생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로 잘못 해석할 수가 있다, 그지? 그러니까 여기다 가로를 쳐줘야 된다, 그지?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주로 표시할 때 리딩 이지에 작용하는 힘은 무조건 같아요. L은 어느 쪽에 있든지 어느 위치에다 표시하든지 같고 자 모멘트는 어떤 기준점에 따라서 이제 매번 틀려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기준점을 리딩 이지로 잡아보자 이거죠. 리딩 이지로 잡아보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DH 보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CP 곱하기 L 다시죠. 그 다음에 중간에 작용하는 4분의 C점의 모멘트를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를 기준으로 잡는다고 이쪽 4분의 C점에서 모멘트가 M4분의 C가 작용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힘 L-가 작용하고 그러면 모멘트는 이쪽 어디서 주고 있는 이렇게 주어진 모멘트라고 기준점을 바뀌어도 그대로 일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힘에 의해서 생기는 모멘트. 자, 관계식이 이렇더라. M 리딩 이지고 M 리딩 이지는 마이너스 XCP의 L-고 그걸 4분의 C점을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되고 또 어느 기준점 제일 D점을 기준으로 했다. 제일 D점에 제일 D 동시에 표시하면 안 되지만 여기에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잖아요. 트레일링이지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도 M에다가 마이너스 C의 L이 되는 거죠. C의 L 이렇게. 자, 해서 어느 점을 기준으로 하든지 우리가 모멘트 표현은 자, 서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죠. 바꿔서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자, 뭐 m의 4분의 c점에서 모멘트가 주어졌을 때 xcp를 구하라. 뭐 이렇게 힘이 주어지고 xcp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xcp는 네 거로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이쪽에서 xcp는 네 거로 x7판이 아니라서 좀 불편하긴 한데 xcp는 네 거로 자 L로 나눠서 자 부호가 반대로 넘어왔으니까 4분의 C의 L 다시고 4분의 C의 L 다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M의 4분의 C 이런 식으로 4분의 C 하고 서로 바꿔가면서 한번 뭐 어느 값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환산하는지를 할 수가 있다. 그죠? 자, 해서 우리가 이제 압력 중심을 기준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센터 오브 프레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력 중심이라는 게 있어요. 공력 중심이라는 건 뭐냐면 앵글 오브 어택에 따라서 모멘트가 변하지 않는 점. 어떻게 뭐 모멘트가 안 변하는 점이 어떻게 있겠느냐 하겠지만 그 실제는 이제 모멘트가 조금씩 변하지만 자와 모멘트가 변하지 않는 점이 있어요. 모멘트가 변하지 않는 점. 자, 비압축성인 거는 4분의 C점 되는 점이 모멘트가 변화가 없다. 어느 날개가 있을 때 4분의 C점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바둑각을 조정하는데 토크가 일정한 힘을 킨다. 바둑각 조정하는데 뭐 엉뚱한 쪽에 뭐 언제는 힘을 많이 줘야 되고 언제는 힘을 조금 줘야 되고 그러는데 4분의 C점이 오면은 뭐 이게 그 제어하기가 쉽게 돼요. 항상 일정한 토크를 주면 일정한 모멘트가 변한다 이런 얘기다. 자, 우리가 그 새나 이런 것들을 보면 잠자리 날개를 한번 보면 잠자리처럼 잘 날리는 잠자리 날개 보면 여기 직접 안 재봤지만 자, 여기 뭐 그 다음에 뭐 아래쪽으로 돼 있던가요? 어떻게 돼 있던가요? 망이 여기 힘줄이 저기 뼈가 어디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얼마냐? 여기가 4분의 C다 이거예요. 4분의 C. 새 날개는 저기 닭날개는 어떻게 되겠어요? 닭날개는 뼈가 그냥 제일 앞에 이렇게 있어요. 제일 앞에 닭튀김 보면 제일 앞에 있어서 나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힘을 주는 기준점이 그 파덕파덕할 때마다 이게 뭔가 모멘트를 받는 게 일정하지가 않으니까 뭔가 맨날 비틀리는 거예요. 일정이. 여기 4분의 C점은 일정한 힘만 주고 있으면 되는데 그 토크만 작용하고 있으면 되는데 뭐 아마 참새나 이런 거 저기 잘 나르는 제입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4분의 C점이 있을 거예요. 4분의 C점이 그래야 훨씬 피로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보다 공력 중심이라 그런다.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거 열심히 하고 있는 거는 전부 우리가 이거 하려는 거예요. 전부 나중에 다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 앞 시간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 힘들을 했고 이제 단위계와 차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간에 바로 그 뒤쪽 좌표 변환하는 파일을 바로 여기다가 이 시간에 그냥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